4인 등차 수열인데 이 순서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래서 결국에는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등비 중앙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의 제곱은 두 번째 항 곱하기 여덟 번째 항,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3D니까 12의 제곱 이렇게 성립할 거고, A1 더하기 D가 두 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A1 더하기 4, 그리고 일곱 번째 항은 A1 더하기 7D니까 28, 이게 성립하는 거거든. 그래서 A1의 제곱 더하기 32A1 더하기 48의 32에 428, 112. 그럼 얘는 A1의 제곱 더하기 24A1 더하기 144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가 지워지고 이 녀석을 절로 넘겨버리면 8A1이 112를 넘기니까 32 이렇게 되거든. 그럼 A1의 값은 4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A16이잖아. 그럼 16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15번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74? 답이 없네. 공차가 4. 64. 64.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그 다음 또 37번. 37번. 이렇게 대입해서 그런 거. 그쵸. 이런 문제는 그냥 관계식을 몇 개 만들어 봐야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뤄야 된대.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그랬네. 관계식을 좀 만들어 봅시다. 우선은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등차 중앙이니까 2분의 5 더하기 C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맞니? 그 다음에 요기수는 B랑 23에 뭐가 돼야 돼? 등차 중앙이 되는 거지. 2분의 B 플러스 23 이게 성립할 거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두 개를 우선은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등차 중앙이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B는 2분의 5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23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2A는 8 더하기 2분의 B 플러스 23 이게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자, 그 다음에 요렇게도 뭐를 이뤄? 등차 수열을 이룰 거 아니야? 그러면은 C랑 이 값을 더한 게 뭐가 돼야 돼? 34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34 빼기 C가 오면 되겠지.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2B-17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선 관계식은 4B 빼기 34는 뭐랑 같아야 돼? 5 더하기 A랑 같아야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 두 개를 가지고 A, B의 관계를 하나 찾을 수 있네. 그지? 이거 양변에 두 배를 해봐. 4의 2는 16 더하기 B 더하기 23이잖아. 그러면 4A 빼기 B가 39 이렇게 성립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A 빼기 4B가 마이너스 39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얘를 4배를 할게. 그러면은 16A 빼기 4B는 39, 27에 4, 32, 147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이 두 식을 어떻게 해? 아니구나. 39 곱하기 4를 하니까 4, 9, 36, 4, 32, 156이구나.
그런 다음에 이 두 식을 빼줘. 빼주면 마이너스 15a는 빼는 거니까 180 마이너스 195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럼 여기서 a의 값은 뭐가 돼버려? 13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a의 값이 13이니까 여기다 13 집어넣어. 그럼 5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b의 값은 12 이렇게 돼버리네. 이해되니?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b의 값을 또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 b의 값을 집어넣으면 24는 2분의 5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25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양변에 두 배를 하니까 48은 5 더하기 c 더하기 25 이렇게 되거든. 30이지. c의 값은 18 이렇게 돼버리네. 다 더하면은 43. 43이 안 나오네. 30에 18. 43이 없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잠깐만, 여기다가 13을 집어넣으면 52 빼기 B가 39. 그럼 B의 값은 13. B의 값 13이니까 13이구나. B의 값 13이네. 여기다 13 집어넣었어야 되네. 그러면은 26. 근데 풀어보면 C가 18이 안 되는데. 응? 뭐라고? C가 18이 아니라고? 네. 이거 잘못 구했어 지금. B가 13, A가 13 나오는데 이거 잘못 처음에 12라고 넣었어. 그러면 13이니까 36. 그럼 얘가 1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40, 52에 여기가 36. 그러면 41이니까 C의 값이 11. 답은 37 이렇게 나온다. 이해가? 이거 이렇게 등차 중앙 성질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 그 다음 또 51번. 몇 번? 51번. 51번. 이 51번은 자, 등차 수열에서 연속된 n개의 항에 대하여 두 개의 항의 합은 10이고 마지막 두 개의 항은 38이래. 그러면 a1 더하기 a2가 12가 된다는 얘기고 an-1 더하기 an이 38이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니까 얘랑 얘 더한 거랑 얘랑 얘 더한 게 어때야 돼? 같아요. 이렇게 끝에 두 개씩 더한 것들이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a1 더하기 an 더하기 a2 더하기 an-1 이렇게 한 게 이게 서로 값이 같아. 그럼 이게 결국에는 5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값이 25, 얘 값도 25란 얘기야. 이해돼? 그럼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 항 더하기 끝항 이게 지금 150이 되는 n의 값을 찾으란 얘기거든. 근데 얘 값이 25잖아. 이렇게 약분하면 6이지. 그러면 n의 값은 뭐가 돼야 돼? 12.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 다음 또 72번. 72번. 이게 보면 백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백과 서로 소인수의 합이잖아. 그러면 100이라는 건 소인수분해 하면은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지. 그러면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00과 서로 소인 거는 결국에는 2와 5를 약수로 갖고 있지 않은 수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빼는 거야. 1부터 100까지의 합중에서 빼는 거야.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이해가? 2분의 항의 개수 100개 첫항 더하기 끝항 빼는 거지. 2의 배수 항의 개수 50개 첫항 더하기 끝항 5의 배수 2분의 20개 첫항 더하기 끝항 그리고 빼야지 10의 배수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항 더하기 끝항. 이해돼? 요거 계산하면 답이에요.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 또? 99번. 99번. 수열 AN을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겠대. 근데 이 SN을 얘로 나눈 나머지라고 한다 그랬거든.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자리에 n을 집어넣으면 2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이게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000. 상수항이 있지.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 합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선은 A1이라는 거 결국엔 S1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될 거고, A에는 요거의 2배 플러스 B 빼기 A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지. 이해가? 근데 우리는 다섯 번째 항이 필요하니까 뭐가 돼야 돼? 19죠. 이해되니? 그럼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야 돼? 23.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게 혹시 만약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아니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갖고 첫째 항 구했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무조건 첫째 항은 S1에서 찾아야 돼. 알겠니?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봐. 괜찮아. 네. 됐어? 그 다음 또? 괜찮아요. 괜찮아? 질문 없어? 얘들아, 우리 여기 등차 수열 중에 자, 214번 문제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했었지 얘들아.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표현된다 그랬어? 2차식으로 표현되는데 나올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이 몇 개였어? 유승 총 몇 개였어? 4개였죠.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의 합 SN은 AN의 제곱 더하기 BN이라 상수항이 없는 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또는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이게 네 가지인데 어차피 등차 수열의 정의역은 자연수니까 그래프의 0보다 큰 쪽에서만 생각하면 그게 등차 수열의 그래프거든. 근데 만약에 등차 수열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SN이 계속 커지잖아. 작아지다 커지잖아. 그럼 결국에 얘는 공차가 뭐란 얘기야? 양수라는 얘기지. 근데 처음에 음의 항을 갖잖아. 그러니까 첫째 항은 음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프가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려지면 공차 D는 양수고 이건 첫째 항도 양수인 거라고. 그리고 여기 밑에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 얘는 계속 작아지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합이. 공차 D가 음수고 첫째 항이 양수라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그래프는 D도 음수, D는 음수, 첫째 항도 음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가조건에서 SN은 n이 7일 때랑 8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네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캐치를 하고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SN을 먼저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214번을 보면 우선 얘들아 이 지금 1번, 2번, 3번, 4번 중에 지금 가를 만족하는 거는 몇 번 그림인 것 같아? 1번 그래프죠. 그럼 우선 1번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여기 n이 이렇게 7일 때랑 여기 n이 이렇게 8일 때 여기 두 개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이차함수 그래프는 여기 대칭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7.5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SN이 결국에는 AN의 제곱 더하기 BN을 나타내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잖아. 그러면 결국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걸 계산한 게 뭐가 돼야 돼? 7.5가 돼야 돼. 그럼 결국에 B라는 값은 마이너스 15A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SN이라는 게 AN의 제곱 마이너스 15AN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이 나조건을 봐봐. 절대값 SM이랑 절대값 SEM이 뭐가 돼야 된대? 162가 돼야 된대지. 근데 M의 값은 8보다 크대.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M이 나타내는 이 값이 마이너스 162가 될 거고 EM에 해당하는 요 값이 여기가 162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린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고. SN이라는 게 2분의 n에 2A1 더하기 아니지 여기다 집어넣자. 만들어 놓자. 여기다 집어넣자고. 여기다가 m을 집어넣어봐. 그럼 SM이라는 게 AM의 제곱 마이너스 15AM 이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62가 돼야 돼. 그럼 SEM은 EM을 집어넣으니까 4AM 제곱 마이너스 30AM 이게 162가 돼야 된다고. 그럼 요식을 2배 할 거야? 그러면 2AM의 제곱 마이너스 30AM 이게 마이너스 324 이렇게 돼버려. 두 식을 뺄까요? 2AM의 제곱은 486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AM의 제곱이 뭐가 돼?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 이 값이 뭐란 얘기야?
243이라는 거야. 그럼 절로 넘겨버려. 그럼 마이너스 15am은 162, 243, 405, 마이너스 405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그럼 am의 값은 뭐가 되니? 27 이렇게 돼버리네. 자, 그러면 am이 27이니까 다시 이 식으로 돌아와. am이 27이잖아. 그럼 27m은 뭐가 돼야 돼? 243이 돼야 되죠? 그러면 m의 값은 9 이렇게 돼버리네. m의 값이 9니까 a의 값은 다시 뭐가 돼버려? 3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sn이라는 게 3n제곱 마이너스 45n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럼 일반항 a에는 뭐가 돼야 돼? 6n 빼기 51 이렇게 돼버려. 근데 우리 뭐 구하라 그랬어? a 13 구하라 그랬네. 그럼 13 곱하면 78에서 51을 빼니까 뭐가 돼야 돼? 27?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해되니? 이걸 이렇게 해석 안 하면 이 문제 좀 많이 어려워요. 215번.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215번. 자, 이 녀석도 보면 우선 첫째 항이 양수라 그랬잖아. 그럼 아까 그 그래프 4개 중에 첫째 항이 양수가 되는 그래프 2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래프가 있었어. 얘는 첫째 항이 양수, D도 양수. 얘는 첫째 항이 양수, D가 음수인 그래프였거든. 근데 문제에서 S3, S6, S11 이 절대값들에 대해서 요값이 같대. 근데 우선은 첫째 항도 양수, 공차도 양수인 상황을 보면 여기가 3이면 여기가 6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안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의 요 상황을 보면 얘는 만족하는 경우가 나오죠. 이렇게. 얘가 함수값이 같으니까 얘가 3이고 여기가 6이야. 그리고 11은 요 길이보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그러면 여기보다 3만큼 더 작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여기가 11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 요 세 개가 같을 수가 있다.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양의 값으로 표현될 거 아니야. 하나 더 있잖아요, 경우가. 경우 하나 더 있죠. 2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그냥 여기가 3이야. 근데 얘가 6이 되는 거지. 근데 11은 여기 조금 더 내려와서 이 차이가 이제 몇 만큼 나는? 3만큼 나는. 거기에 이제 11이 또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럼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풀어야지. S3도 양수, S6도 양수, S11이 음수. 이렇게 하나 푸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S3이 양수, S6이 음수, S11도 음수.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을 이제 합으로 표현만 하면 되는데, S3은 2분의 항의 개수 3개, 첫째 항 더하기 2D. S6은 2분의 항의 개수 6개, 첫째 항 더하기 5D. 11번째 항은 2분의 항의 개수 11개, 첫째 항 더하기 10D. 그리고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이 두 번째의 상황은 첫 번째 상황에서 요 가운데의 부호만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관계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면 우선은 요 조건을 먼저 조금 쓰면 2는 지워질 거고, 그럼 여기 3, 6도 지워지겠지. 약분돼서. 그럼 A1 더하기 2D가 2배 A1 더하기 5D 이렇게 표현돼. 그럼 A1을 넘기니까 A1만 남고 10D를 반대편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8D 이렇게 돼버리네. 자, 그럼 이제 A1 자리에 8D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8D를 여기랑 여기 두 개 집어넣을게. 그러면 A1 자리에 8D 집어넣으면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6D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1에 A1 자리에 마이너스 8D 집어넣으니까 2D 빼기 3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3, 여기도 약분돼서 D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9D는 마이너스 11D 빼기 3이 돼버리네. 그럼 결국엔 D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네요.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첫째 항의 값은 뭐가 돼야 돼? 12 이렇게 나오네. 이해가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두 개야. 그럼 2 지워지고 3 약분되니까 이번엔 A1 더하기 2D랑 마이너스 2A1 빼기 10D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3A1은 마이너스 12D가 되죠. 그럼 A1은 마이너스 4D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또 첫 번째 식과 여기 끝에 식에 대입을 할 거야. A1 자리에 마이너스 4D를 집어넣으니까 2분의 3에 마이너스 2D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1에 A1 자리에 마이너스 4D 집어넣으니까 6D 빼기 3 이렇게 돼버려.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3D는 이렇게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33D 빼기 3이네. 그러면은 30D가 마이너스 3이 돼서 D의 값이 마이너스 10분의 1이에요. 거기다 마이너스 10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A1은 5분의 2가 돼버리네. 얘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1 더하기 A2잖아. 그럼 5분의 너무 크네. 여기 뭐 잘못 계산했나? 마이너스 9D 마이너스 11D 마이너스 3 2D는 마이너스 2분의 3. 계산 틀렸다. A1, 2A1, A1 10D 넘어가면 마이너스 8D 8D 집어넣으니까 2에 3에 마이너스 6D 8D 집어넣으니까 2D. 그러면은 마이너스 9D 마이너스 11. 계산이 꼭 틀렸지. n-1d 항의 개수 3개, 6개. 2 지워지고 3 지워지고 A1 더하기 2는 2A1 더하기 10. 2A1 플러스 2D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SN 구할 때 첫 장이 2배구나.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2A1 뒤에도 다 여기도 이해해야 되니까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잠시만. 2 지워지고 3 지워졌으니까 2에 2A1 이렇게 되면 되지. 2A1 10D
8D. A1은 마이너스 4D. A1은 마이너스 4D가 되죠. 마이너스 4D만 다시 집어넣을게.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D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D. 2분의 여기다 마이너스 4D 집어넣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4D 집어넣으니까 2D 22D 빼기 3 마이너스 9D는 마이너스 11D 빼기 3이죠. 2D는 마이너스 3이니까 D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네.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니까 A1은 6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도 2A1 더하기 D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4 그리고 2A1이 마이너스 12D A1은 마이너스 이거 좀 다시 해야겠다. 3의 2A1 11의 2A1 지워지고 3 지워지니까 2A1 더하기 2D 마이너스 2의 2A1 더하기 5D 마이너스 4A1 빼기 10D 6A1이 마이너스 12D A1이 마이너스 2D가 돼버리네. 그거를 여기랑 여기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2분의 3의 마이너스 2D는 마이너스 2분의 11 곱하기 6D 빼기 3 그러면 이렇게 지워져서 마이너스 3D 이렇게 지워져서 마이너스 11D는 33D 그러면 넘기면 10D가 아니지 30D가 10D가 마이너스 1 그래서 D의 값은 마이너스 10분의 1 그럼 A1의 값은 5분의 1 두 개 더하면 5분의 31 1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풀면 돼. 이해되니? 잘 풀었네. 21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이 문제 뜻만 알면 되게 간단해요. 자, n에 관한 또 몇 차식으로 표현돼야 돼? 2차식.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블록인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보면 S9랑 S8이 어떻대? 18이 같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9면 여기가 몇이 된다는 얘기야? 18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여기 정 가운데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27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이 TN이라는 집합은 SK를 모아둔 건데 TN의 원소의 개수가 13이 돼야 된대. 13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보면 S1, S2, S3, S4 이렇게 돼서 S9까지는 같은 함수값을 갖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요 TN에 들어간다면 지금 요 녀석들에서 원소가 몇 개 만들어진 거야? 9개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13개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2분의 27이 13.5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13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T13이라는 건 결국엔 S1, S2 쭉 해서 S13까지 모아둔 거니까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13개를 만족해야 하네. 이건 만족하죠. t의 값이 14면 S1, S2 쭉 해서 S13, S14.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13개인 걸 만족해야 하네. 이건 만족하죠, 이것도. 왜? 얘랑 얘네 둘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게 만족한다고. 그러면 T15는 S1, S2 쭉 해서 S12, S13, S14, S15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13개인 거 만족해야 하네? 유승아 이거 만족해야 하네. 하나만. 하죠. 이 두 개가 같고 또 이 두 개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만 원소의 개수가 13개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만 알면, 자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여기 대응되는 요 값은 뭐가 돼야 돼? 26이 돼야 되는 거죠. 맞니? 그럼 n의 값이 13일 때부터 여기 26까지는 t13부터 t26까지는 원소의 개수가 다 몇 개야? 13개죠. 4개. 1부터 13까지. 그리고 S26이랑 S1이 같으니까. 근데 이제 27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7이 뭐 0이 될지, 음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27일부터는 이제 원소가 하나씩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나은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유승이는? 이해돼? 그럼 2분의 이거 n의 개수가 몇 개야? 14개. 사탕 더하기 끝. 7 곱하기 39, 7, 9, 63, 7, 3, 22, 273 이거 구하고자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214번, 215번, 216번 이런 문제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문제들을 바라봐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22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 문제 봅시다. 난 정답을 몰라. 222번을 보면 S에는 P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야.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지. 자, 그러면 우선은 S에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이 박스 안에 있는 걸 보면 IJ가 같지 않으면 SI랑 SJ가 같지 않다.
그래서 저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SN이 지금 P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잖아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에 대해서 이 대칭 축이 P분의 18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P는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럼 만약에 이제 P의 값이 1이면 대칭 축이 18이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 17의 값, 여기 19의 값 1만큼씩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둘의 함수값이 같아요. 그럼 이게 박스 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라고. P가 2일 때도 보면 P가 2일 때는 대칭축이 9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9면은 8이 오고 10이 오면 이 두 개가 또 같아져. 같은 간격만큼 떨어졌으니까. P가 3일 때도 6이 되기 때문에 5가 오고 7이 같아진다고. P가 4일 때는 2분의 9긴 하지만 2분의 9인데 여기 4가 오고 5가 오면 2분의 1,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 경우까지도 박스 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P에 5를 집어넣어 보면 5분의 18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3.6인데 3의 값, 4의 값을 보면 3은 꼭지점으로부터 0.6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4는 0.4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여기 3의 값이랑 여기 4의 값이 다르고 그러면 또 2의 값이랑 5의 값도 또 다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P가 5일 때 처음으로 이 박스 안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근데 그때 이 P의 최소값을 P1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P1이 5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SN은 뭐가 돼야 돼? 5n의 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절대값 AK가 A1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A1은 S1이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Q-31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 식에서 AN 구해보면 10N 플러스 B 빼기 A니까 빼기 41 이렇게 돼버려.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어 볼 거야. 얘는 N이 몇 이상이야? 2 이상인 거죠. A2는 마이너스 21이네. A3는 마이너스 11. A4는 마이너스 1. A5는 9. 이렇게 돼버리네. 근데 우리는 절대값을 씌워야 되잖아. 절대값을 씌워봐. 2일 때 마이너스 21. 절대값을 씌우니까 얘가 21이 될 거야. 3일 때 마이너스 11. 절대값을 씌우면 11이 될 거야. 4일 때 마이너스 1. 절대값을 씌우면 1이 될 거야. A5. 5 집어넣으면 9네. 그럼 얘가 이제 9가 되는 거잖아. 근데 A1보다 작은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3개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으면 A1이 있으면 A1 밑으로 1개, 2개, 3개밖에 없죠. 그러면 A6도 생각을 해야겠네. A6은 뭐가 되니? 19죠. 그럼 여기 6일 때가 여기 19.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요 Q-31이라는 A1이 뭐보다는 커야 되고 11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 19보다. 그럼 Q의 값은 42보다 크고 50보다 작거나 같은 거네. 이해가요? 2분의 항의 개수 8개, 첫 항 43, 끝 항 50, 4가 되네. 그게 93이잖아. 372. 1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구하면 돼. 이해돼? 이거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3학년들 예전에 수업할 때 다 질문했던 문제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된다. 그런 것들을 문제에서 이렇게 써먹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 꼭 해석하는 방법들을요,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수업합시다. 우리 등비수열 합시다. 근데 이제 등비수열도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네 가지죠. 등비수열이라는 건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타내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녀석의 일반항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항 AN이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돼. 공비 R은 1이 아닐 때.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일반항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건 뭐야? 공비죠. 자, 예를 들어서 AN이 3 곱하기 2에 2n-1제곱이래. 그럼 유수와 n은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2 A가 아니고 아니라 2의 제곱 4가 공비인 거죠. 나나 AN이 5 곱하기 3의 1-n제곱이래. 그럼 공비는 3분의 1. 3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이제 n 앞의 개수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공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항과 관련된 항해값을 찾는 문제들도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일반항에 대입해서 풀기보다는 그냥 항들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지. 두 번째 항이 4, 다섯 번째 항이 5래. 그럼 공비를 몇 번 곱해줘야 돼? 3번. 그게 이제 8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따라서 아래 값은 뭐가 돼? 2가 된다고. 그럼 다섯 번째 항에서 일곱 번째 항은 공비를 2번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곱 번째 항의 값은 32 곱하기 4에서 128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문제. 자,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의 값이 3이래. 그리고 네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의 값이 10이래. 그럼 이때 일곱 번째 항 더하기 아홉 번째 항의 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문제 속에서도 이런 규칙을 발견하면 돼. 항의 개수 2개인데 둘 차이 나고, 항의 개수 2개인데 2 차이 나고, 항의 개수 2개인데 2 차이가 난다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갈 때 몇 번 곱해줘야 돼? 공비를 2번 곱해주면 되죠. 네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 가면 2번 곱해주면 된다고. 그럼 R 제곱의 값은 뭐가 돼야 돼? 4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아래 값은 뭐가 돼? 풀마 2가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아래 3승,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아래 3승. 그럼 따라서 일곱 번째 항 더하기 아홉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값을 12 곱하기 8 또는 12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96 또는 마이너스 96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에요. 두 번째, 등비중항도 생각을 해보자. 등비중항. 등비중항은 등비수열의 뭐야? 가운데 항을 등비중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수 ABC가 아니 세수 XY Z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Y제곱은
xz라는 관계가 있는 거지. 이게 왜 성립하냐? xy z인데 이게 xr, 이게 xr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xz 이 둘의 곱은 x 곱하기 xr의 제곱이 돼서 x제곱 r제곱이고, 얘가 xr 전체의 제곱이니까 결국엔 y의 제곱,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지. 근데 유승아, 등비중항이라는 게 꼭 항의 개수가 3개일 때만 성립하는 거는 아니지? 항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 등비중항은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이 7개 있으면 결국에는 가운데 있는 이 네 번째 항은 전체에 뭐가 돼야 돼? 등비 중항이 돼야 돼. A1R, A1R 제곱, A1R 세제곱, A1R의 4제곱, A1R의 5제곱, A1R의 6제곱.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A1제곱에 R의 6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과 같죠. 이렇게 두 개를 곱해도 이거의 제곱과 같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해도 이거의 제곱과 같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항의 값이 3일 때 첫 번째 항 곱하기 두 번째 항 곱하기 세 번째 항 곱하기 네 번째 항 곱하기 다섯 번째 항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될까? A3의 5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3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책에 있는 문제 몇 개 봅시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주어지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주어졌네. 얘는 이웃하는 항, 이웃하는 항이네. 그럼 여기서 여기 갈 때 r제곱이죠. 여기서 여기 갈 때 r제곱이야. 그럼 결국엔 r제곱이 4란 얘기고, r의 값은 플러스 1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인 거죠. 그럼 첫째 항도 구해야 되는데, 공비가 2일 때 첫째 항을 바라보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은 A1 더하기 A1R이잖아. 그러면 공비가 2면 결국엔 3A1이 60이 되는 거니까 이때 A1은 20이 되죠. 근데 R의 값이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마이너스 20 넣으면 마이너스 A1이 60인 거니까 이때는 A1이 마이너스 60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 이런 문제 풀 때 첫째 항과 공비부터 찾아보면 두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갈 때 r제곱을 곱해줘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9네 보니까. 그럼 r제곱이 9인데 그럼 R의 값은 풀마 3이잖아? 근데 공비가 음수라 그랬어. 그럼 따라서 R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럼 유승아 첫째 항은 뭐가 되겠어? 첫째 항은 4가 되겠죠. 그러면 일반항 A에는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972래.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 마이너스 243이죠. 그럼 얘 마이너스 하면 몇 제곱이야? 5제곱이라고. 그럼 얘네 값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등비중항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볼까요? 24번 문제.
세 양수 ABC에 대하여 4AB와 BC 64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럼 이 둘의 관계에서 A제곱은 4B 그리고 C제곱은 64B 이런 관계가 있네. 근데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결국에는 이제 2B는 A 플러스 C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슨 관계가 나와 있어? A와 B, C와 B의 관계가 나와 있지. 그럼 여기서 A라는 건 2루트 B가 되는 거고 C라는 거는 8루트 B가 되는 거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0루트 B죠. 그럼 약분하니까 5가 돼서 B제곱은 25B 이렇게 표현돼. 그럼 따라서 B의 값은 뭐가 돼? 25 이렇게 돼버린다고. 25 집어넣으니까 A는 10, 25 집어넣으니까 C의 값은 40.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75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5번 문제.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하나 빼주고 공차를 하나 더해줬죠. 근데 이제 이 등비수열일 때는 그렇게 대칭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변수를 잡으면 돼. 그냥 A, AR, AR 되고. 그럼 만약에 내수가 등비수열이다. 이때도 그냥 A, AR,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하고 계산하면 돼요. 3차 방정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근각의 수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건데 세근의 합 이렇게 되는 거고 곱의 합 A제곱 R 더하기 A제곱 R제곱 더하기 A제곱 R 세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24가 돼버려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얘네들을 AR로 묶어봐.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이 마이너스 24죠. 네 값이 얼마래? 6이래. 그럼 AR의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K의 값은 요 세 근에 뭐가 돼야 돼? 곱이 돼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K는 요 세 개를 곱하니까 A 세제곱, R 세제곱, 얘는 AR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4 전체의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64가 돼버리네. 그래서 K의 값은 64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등비수열과 관련된 연산 조금 봐보면 (127번) 문제 풀어봐요. 네 한번 해볼까요? (17차)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등비중항, 두 번째 항의 제곱은 4,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등비중항은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2는 2, A4는 8이 돼야 되는 거네.
모든 항이 양수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공비가 4죠. 그럼 A율은 뭐가 돼야 돼? 32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산을 좀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 등비수열은 B가 일정한 거니까 우리가 도형과 활용되는 문제들은 닮음을 이용해서 항상 출제가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를 보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중점을 이어서 가운데를 버렸대. 또 남은 도형에 또 중점을 연결해서 또 가운데 부분을 버렸대. 그럼 이런 시행을 10번 반복했을 때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 그러면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처음 넓이의 몇 분의 몇? 4분의 3만 남는 거죠. 그럼 처음에 넓이를 만약에 S1이라고 한다면, 아니 A라고 한다면 S1은 4분의 3A가 되는 거고, S2는 또 S1의 4분의 3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엔 4분의 3의 제곱 A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럼 S10이라는 건 결국에는 4분의 3의 몇 제곱? 10제곱의 A 이렇게 되겠다. 근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면적은 루트 3이죠. 그래서 4분의 3의 10제곱의 루트 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등비수열의 합. 세 번째. 자,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공비R이 1이 아닐 때에 대하여 등비수열의 합 S에는 R-1분의 첫째 항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또는 1-R분의 A1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된다고. 만약에 공비R이 1이면 S에는 뭐가 되니? n 곱하기 A1 이렇게 표현되겠죠. 유승이 이거 왜 이렇게 공식 유도되는지 알아? 강은이는 기억나니? 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의 S1이잖아. A1, A1R, A1R 제곱 땡땡땡 하면은 A1R에 n-1제곱 여기까지 더한 게 SN이라고. 저 녀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공비 R을 양변에 곱할 거야. 그럼 이제 A1은 A1R이 되고 A1R은 A1R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럼 여기서 R이 곱해져서 이렇게 될 거고 맨 마지막 항은 R이 곱해져서 R의 n제곱 이렇게 표현돼. 그런 다음에 이 두 식을 빼주는 거야. 빼주면 1-R의 SN은 이 중간항들이 다 주어지죠. 그래서 첫째 항이랑 맨 마지막에 있는 A1R의 n제곱 이렇게만 남아. 그럼 SN은 결국에는 1-R분의 A1의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를 둘 다 끄집어내면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R-1보다, 그러니까 분모가 R-1인 것을 쓸 때는 공비R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얘는 공비R이 1보다 작을 때 보통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유도가 된다고. 근데 우리는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에서도 우리가 구조를 조금 알아야 돼. 구조. 자, SN이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녀석은 R-1분의 A1 R의 n제곱 빼기 R-1분의 A1 이렇게 되거든. 그랬을 때 이 R의 n제곱 계수와 이 뒤에 이거 있지, 이 녀석을 이렇게 AB라고 치환해. 그러면 결국엔 SN이 AR의 n제곱 더하기 B 이렇게 표현되거든. 근데 단 A 플러스 B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버려야 돼. 그럼 유승아, A 플러스 B가 0이 아닌 형태도 있거든? 그럼 얘는 A 플러스 B가 0인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거지? 수치하니 달라요? 그쵸.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뭐 이렇게 전개되는데 여기는 곱하기 R, 여기는 곱하기 R 이건데 얘가 곱하기 R이 성립하지가 않아. 그냥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2, 1, 2, 4, 8 이렇게 가는데 여긴 다 공비가 2잖아. 근데 얘네 둘은 공비가 뭐가 돼? 2분의 1.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립하지 않는 형태가 돼버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가 SN이면 여기도 아래 뭐가 돼야 돼? N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야. SN이 3 곱하기 2의 n-1제곱 플러스 K가 등비 수열이 합의되는 K의 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얘가 N이잖아? 그럼 여기도 뭐로 바꿔줘야 돼? N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SN은 2분의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K 이렇게 표현되지.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게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 그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의 구조 요거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도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S10이 50이야. S20이 150일 때 S30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건 부분합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자, S10은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하면 R-1분의 A1의 R의 10제곱 빼기 1 이게 5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S20은 R-1분의 A1의 R의 20제곱 빼기 1 이게 15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S20에서 분자 부분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 A1의 R의 10제곱 빼기 1 R의 10제곱 더하기 1 이게 150이야. 그러면 이 부분의 값 이게 뭐가 돼버려? 50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3이 되고 그럼 아래 10제곱이 뭐가 돼? 2가 돼버린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S30을 구하는 거야. S30은 R-1분의 A1의 R의 30제곱 빼기 1인 거죠.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하면 R-1분의 A1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R의 20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의 값이 뭐가 돼버려? 50이죠. 그리고 R의 10제곱이 2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뭐가 돼? 350. 이렇게 구하는 게 받은 풀인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등비수열의 성질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우리는 S30을 구하는 거잖아. 그리고 주어진 단위가 10, 20, 30 규칙이 있다.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 이렇게 적어놓고 자 이렇게 10개씩 끊는 거지. 그럼 얘들아 첫 번째 항에서 11번째 항 갈 때 공비를 몇 번 곱해줘야 돼? 10번. 두 번째 항도 12번째 항도 10번. 10번째 항, 20번째 항도 10번이지. 그럼 전체는 공비를 아래? 10제곱. 여기도 아래? 10제곱인 거야. 근데 얘 값이 얼마야? 50. 50이지. 50니? 아니지. 여기는 뭐가 돼야 돼? 150. 요만큼이 150이니까 100인 거죠. 근데 그럼 곱하기 2, 여기도 곱하기 2, 그럼 얘가 200이 되니까 합은? 이렇게 접근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합과 일반한 거에 관해서.
등차 수열했던 거랑 똑같죠. A에는 Sn 빼기 S, N-1, N은 2 이상. 무조건 A1은 뭐랑 같아야 돼? S1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이 내용들 가지고 풀어볼 만한 문제를 좀 봐보면 29번. 이제 좀 전에 했던 거. 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얼마래? 그러니까 A1부터 A5의 값이 1이라는 거야.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이래지? 그럼 첫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열 번째 항. 이만큼이 3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 얼마? 이만큼이 1이지. 이만큼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러면 11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는 4. 그러면 우리 15항까지 합이니까 뭐가 돼야 돼? 7. 이렇게 계산하면 돼. 유승 이해돼? 그 다음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 31번. 오늘 원리학계까지 설명할 거야. 이승아,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 돼야 한대. 되죠? 여기 n이고 n인데 n 앞의 개수가 아니 5n제곱 앞의 개수가 얼마야? 1, 두 개 더하니까 0 되잖아.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sn 빼기 sn-1이야. 5의 n제곱 빼기 1 빼기 5의 n-1제곱 빼기 1이죠. 5의 n제곱 빼기 5의 n-1제곱. 그럼 얘는 5 곱하기 5의 n-1제곱 빼기 5의 n-1제곱이니까 4 곱하기 5의 n-1제곱인 거죠. 얘는 1, 2, 4.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 다음 원리학계. 원리학계가 수능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 내신에서는 나와서 자 원리학계. 원리학계라는 거는 뭐냐면 원금 더하기 이자, 이거를 원리학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이자 계산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단리법이라는 게 있어. 또 다른 하나는 복리법이라는 게 있다. 이 단리법은 뭐냐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야. 근데 복리법이라는 거는 뭐야? 원금 플러스 이자에 뭐가 되는 거야? 이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거야. 그래서 단리법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원금이고 연이율이 10%래. 그러면 10,000원이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돼? 10,000원에 대한 이자 10%가 붙어서 11,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1년이 더 지났어. 그러면 이 이자에 대한 이자는 붙질 않아. 원래 원금 10,000원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10,000원에다가 이자 1,000원이 더 붙어서 12,000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10,000원을 A, 연이율을 R이라고 둔다면 A 더하기 얘는 AR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얘는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표현된다고. 얘는
A에다가 2AR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래서 A에 1 플러스 2R 이렇게 표현돼. 그러면 n년 뒤에는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 A에 1 플러스 NR 이렇게 표현되겠지. 유승아, 이거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단리법은 등차 수열의 활용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번에는 복리법을 생각을 해보자. 복리법. 10,000원을 넣었어. 똑같이 연이율이 10%야. 그럼 이 10,000원이라는 돈은 1년 뒤에 어떻게 돼? 10,000원에다가 이자 1,000원이 붙어. 자, 1년이 더 지났어. 그러면 11,000원에 대한 이자 얼마가 붙는 거야? 1,100원이 붙는 거라고. 그럼 단리법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12,000원, 여기는 12,100원. 복리법이 더 돈이 빨리빨리 불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도 우리가 좀 문자로 표현을 해보면 원금을 A, 연이율을 R이라고 둘게. 그럼 1년 때는 단위법이랑 똑같아.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표현된다고. 근데 얘를 내가 이렇게 B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은 2년 때는 B 더하기 BR 이렇게 표현돼야 돼. 그럼 얘가 이제 B에 1 플러스 R이잖아? 그럼 B가 A에 1 플러스 R이니까 얘는 A에 1 플러스 R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n년 뒤에는 일반적인 식이 A에 1 플러스 R의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 복리법이라는 건 등비수열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공비가 뭐가 되는? 1 플러스 R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복리법을 가지고 원리학계라는 걸 구해볼 건데 원리학계는 이자를 넣는 시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기수불이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말불이라는 게 있다. 기수불은 흔히 우리가 은행에서 쓰는 적금 같은 거 계산할 때 기수불을 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수불은 쉽게 얘기하면 초에 돈을 넣어서 말에 이자가 붙는 형태를 얘기를 해요. 자, 이상한 달력이 있어. 1월 1일, 30일, 2월 1일, 30일, 3월 1일, 30일. 자, 기수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1일 날 돈을 넣잖아? 그러면 30일에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자도 30일, 그 다음번에 이자도 30일.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15일 날 돈을 넣었어. 그럼 14, 15, 16. 유승아, 1월 15일 날 돈을 넣어. 그럼 기수불로 생각하면 2월 며칠 날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14일에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15일이 초면은 14일이 말일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되니? 30일 기준인 거예요. 네. 은행에서도 보통 이자가 30일 단위로 계산된대. 그래서 15일에 돈을 넣으면 2월 14일에 이자가 붙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년 초 A1씩 연이율 R%로 연이율 R% R로 복리법으로 N년 동안 적금을 넣을 때 N년 후에 적금의 총합은 이렇게 물어봤어. 자, 봅시다. 일 년 초, 2년 초, 3년 초, 땡땡땡 해서 N년 초, N년 말이야. 매년 초에 A1씩 이렇게 돈을 넣어. 자, 1년 초에 넣은 이 돈은 N년 말에 가면 금액의 가치가 달라지죠. 1년 초에 넣었으니까 1년 말에 이자가 몇 번 붙겠어, 얘가? 마이너스 1년 말에 가면 한 번 붙죠. 2년 말에 가면 2번, 3년 말에는 3번, N년 말에는 이자가 N번 붙어. 그래서 이 돈의 가치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유승아, 2년 초에 넣은 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A 1 플러스 R N 마이너스 1이지. 1년 초에 넣은 돈보다는 이자가 한 번 덜 붙을 거야. 3년 초에 넣은 돈은 이자가 2번 덜 붙을 거니까 A의 1 플러스 R의 N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N년 초에 넣은 이 돈은 말의 이자가 한 번 붙어서 이렇게 변할 거야. 이해돼?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한 게 뭐야? 원리합계입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의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거다. 이해되죠? 두 번째는 기말불. 요거 생각을 해볼게요. 이 기말불이라는 건 말에 돈을 넣어서 다음 말에 이자가 붙는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말불 같은 경우는 뭐 할부금, 상환금 이런 걸 계산할 때 사용이 돼요. 자, 이 녀석도 달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월 1일) 30일 2월 1일 30일 3월 1일 30일 달력이 이렇게 되어 있어. 기말불은 말에 돈을 넣는다 그랬지. 그럼 이때 돈을 넣으면 다음 달 30일에 이자가 이렇게 주는 거야. 이게 기말불이야. 14일 날 돈을 넣었어. 13, 14, 15 13, 14, 15 이때는 언제 이자가 붙는 거야? 14일 때 이렇게 이자가 붙는 거라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적금 같은 거는 기말불로 계산이 되지는 않지만 기말불로 적금을 한번 구해보면 매년 말 A1 연이율 R로 N년 동안 적금을 넣을 때
N년 동안에 적금은 총액은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 녀석도 이제 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 1년 말, 2년 말, 100년 말, 100년 말. 매년 말에 A1씩 돈을 이렇게 넣는 거야. 자, 이 돈들의 N년 뒤의 가치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년 말에 돈을 넣었잖아? 그럼 얘는 2년 말에 돼야 이자가 한 번 붙어. 3년 말에는 2번 붙을 거고요. 4년 말에는 3번 붙을 거거든? 그럼 N년 말에는 N-1번이 붙는 거지. 그럼 2년 말에 넣은 이 돈은 1년 말에 넣은 이 돈보다 이자가 한 번 덜 붙으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고, N년 말에 넣은 돈은 그냥 넣자마자 바로 찾게 되는 거여서 그대로 A1이 돼요. A가 돼요. 그래서 또 이것들을 이렇게 다 더한 게 원리학교인 거야. 그래서 S는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돼서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거지. 그럼 기수굴과 기말굴의 차이점은 딱 뭐에 있니? 보니까 이게 기수굴이고 이게 기말굴이거든? 초항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수굴이 이자가 더 많이 붙는다라는 얘기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리학계라고. 32번 문제. 자, 연이율 6%래. 매년 복리로 매년 초에 2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 말까지의 적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매년 초라고 나와있지. 기수불이라는 거야. 1년 초, 2년 초, 10년 말, 10년 말. 자, 2만원. 여기 2만원. 여기도 2만원. 그럼 1년 초에 넣은 이 돈은 10년 말에 가면 이자가 몇 번부터? 10번 붙는 거지. 1.06에 10제곱 이렇게 되겠지. 2년 초에 넣은 이 돈은 이자가 한 번 덜 붙어서요. 1.06에 9제곱 이렇게 돼버려. 마지막 10년 초인데 10년 초에 넣은 이 돈은 이자가 한 번만 붙겠죠. 그리고 이걸 다 더한 게 뭐가 된다고? 원리 합계. 자, 1.06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2만원에 1.06 그리고 1.06에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돼버린다. 그럼 얘는 1.8이잖아요. 그러면 0.06분에 공 두 개를 붙여주면 200 곱하기 106 곱하기 1.8. 공 두 개를 없애주면 여기는 0.8 아니야? 어디 마이너스를 해줘. 아, 마이너스를 안 했구나. 여기 0.8. 공 두 개를 없애주면 여기가 6이고 여기는 80이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3이고 이게 40인 거잖아. 그러면 3분의 8,000 곱하기 106 8 106 곱하기 8 68에 48 8 848000 요거를 뭐로 나눠줘? 3으로 나눠줬는데 3이 6 38에 24 8 3이 6 6 20 만원 2만원 버린대요. 23만원?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 28만원 아니에요? 내 글씨 내가 못 알아봤다. 28만원.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몇 분이야? 47분. 한 문제만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맞춥시다. 327번. 연이율 5%. 일 년 초, 2년 초, 10년 초, 10년 말이죠. 만원, 만원, 만원. 이거는 만원 곱하기 뭐가 돼야 돼? 1.05의 10제곱이죠. 몇 번 붙죠? 2년 초는 1년 초보다 이자가 한 번 덜 붙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도는 이자가 한 번 붙는 거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1.05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만원 곱하기 1.05 1.05에 10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0.05분의 만원 곱하기 1.05 곱하기 0.6이네. 요건 약분되기 21이 되네요. 그러면 21 곱하기 6 하면 126이지. 126에 공 3개만 붙이면 되네. 12만 6천원. 이해됩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와.